예, 이슈 대담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이 자리에는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,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이셨죠. 이두화 변호사, 그리고 신재원 의학 전문 기자, 그리고 검사 출신이신 김광삼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응급실 밖에서 첫 번째 감염 환자가 발생을 했다. 아침부터 이제 이게 뉴스에 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, 박사님은? 응급실 밖이 아니라 뭐 삼성 서울병원 내부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감염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공기 감염이 아니더라도 공기 감염이라고 할 수 있죠. 공기 감염이라고 할 수. 제가 그 점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, 네. 그 에어로졸 예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침방울. 침이 튀어가지고 에어컨에 들어가서 에어컨이 다시 뭐 내려오면 뭐. 근데 그게 굳이 공기 감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좀 네. 구분을 못 하겠어요. 정의가 조금 달라져서 그런데요. 예. 공기 감염이라고 하면 마을의 한쪽 끝에 환자가 생기면 예. 마을의 반대쪽에서 환자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을 공기 감염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메르스는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. 다만 폐쇄된 지역 안에서 예.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합병증이 생긴, 즉 폐렴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공기를 타고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끝까지 전염시킬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메르스가 폐렴을 일으킨 상황, 예. 폐쇄된 지역 안에서는 공기 감염에 준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차단과 격리를 해야 된다.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그게 초기에 잘 안 된 거죠. 그러니까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을 통하지 않은 사람도 그 밖에까지 그 메르스 바이러스가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. 에어로졸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. 에어로졸은 크기가 바이러스보다 작은 크기부터 머리카락 굵기까지를 다 합쳐서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. 바이러스보다 작은 크기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이것도 4차 감염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, 신 기자님? 4차 감염은 아니고, 만약에 이제 그 응급실에 있었던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면 4차 감염은 아니고 3차 감염이라고 봐야 되는데, 저는 좀 약간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기 감염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공기를 타고 전염이 되는 거죠. 공기를 타고 전염이 되는 건데, 현재까지 이제 그런 증거는 아직 없거든요. 증거는 아직 없고,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가족 간의 환자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든지, 아니면은 만약에 공기 감염이면 오늘 이제 그 정부 브리핑에서 보면은 삼성병원에 환자가 훨씬 더 많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하는데, 저도 이제 그 생각은 동의합니다. 다만 이것이 이런 환자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밀접 접촉에 의한 뭐 비말 감염, 이 공식은 완전히 깨졌다고 볼 수가 이미 있는 깨졌다, 거죠. 네, 그거는? 이미 깨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이것이 어떤 비말 감염 그리고 공기 감염, 최소한 공기 감염이 아니더라도 그 중간에 어떤 다른 방식의 어떤 그 전염 경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, 그리고 오늘 발표도 사실 공기 감염 없다, 공기 감염 없다, 여기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, 그동안에 정부가 계속 주장해왔던 거하고 틀린 사례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오늘 뭐 급기야는 뭐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것이 뭐 화장실을 뭐 응급실에 있는 화장실을 썼다. 에이, 근데 환자는 남자고 감염자는 여자인데 왜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정부가 주장했던 그런 접촉 방식과는 전혀 좀 다른, 공기 감염까지는 아니지만 그 중간에 어떤 뭔가가 있다는 것이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정밀하게 조사하고 여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. 그래서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인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신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여쭤보는 게,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,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저희 같이 문화인 같은 사람은 느낄 수밖에 없는 게, 생각해 보십시오. 맨 처음에 평택 성모병원, 거기서 뭐냐면, 그 환자가 발생한 데가 창문밖에 없고 이 환기 시설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뭐 바이러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지금 삼성의료원 그 설명으로 삼성의료원은 설명할 수 있을까요? 없습니다. 없죠. 네. 그러니까 일반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이거는 결국 그때 달라요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네. 저도 며칠 전에 배운 건데요. 네. 미국 질병관리본부, 우리나라랑 똑같은 CDC가 있는데 거기에 감염 관리하는 방법 중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비말 감염이
폐렴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이것은 공기 감염에 준해서 치료해야 되고 격리해야 된다라고 써 있답니다.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웠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, 그것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. 폐쇄된 지역일 경우, 두 번째는 메르스 환자가 폐렴같이 심각한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, 이걸 이제 두 가지가 충족됐을 때는 공기 감염에 준해서 치료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.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민간합동조사본부가 평택 성모병원에 대해 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, 그 결과가 일부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. 그걸 보면 이제 그 평택 성모병원에 그 환자가 있던 방에 환기가 안 됐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바이러스 밀도가 높았겠죠. 근데 이제 문을 열면은 그것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확 빠져나와서 그런 에어로졸의 형태로 그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이라는 곳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, 그날 14번 환자가 왔고 굉장히 그 많은 양의 그 바이러스를 뿜어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에 보면은 그 환자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하지 않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감염이 됐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접촉, 뭐 비말 감염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, 막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했고, 또 삼성서울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밀폐가 돼 있습니다. 이렇게 문이 이렇게 딱 닫혀져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막 환자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밀도가 높게 있다가 그것이 뭐 이렇게 문을 열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옆이 또 화장실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응급실 주변의 그 복도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염시켰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근데요, 이 변호사님, 우리 같이 문외한의 입장에서 볼 때, 물론 지금 정부가 늦게나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, 지금? 충분하지 않죠. 예. 아니, 저는 사실 안심병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? 저도 오늘 이제 매일 이제 새로운 걸 발표를 하잖아요. 그래서 네. 오늘은 뭐 드디어 국민안심병원이라고